자, 이번에는 문학특강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시인의 그 시와 아침이 및 일 박남수 시인의 시를 두 가지를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 지금 보고 있는 교재 28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시를 먼저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이 김영랑의 시는 여러분들이 김영랑 시인은 꼭 한 번쯤 수능에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 시인이기 때문에 박남수 시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이 시인의 이름을 기억했으면 해요. 그래서 간단히 이 시인이 누군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름이 영랑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1930년대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죠. 이때 활동했던 작가님이고요. 아무랬던 민족사적 시기에 활동했던 시인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예전에 이육사 시인의 그 저항시의 세계를 좀 보셨을 텐데 이분의 시 세계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속해 있던 동인, 그러니까 시의 어떤 동인은 시문학파라고 하는 그 동인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시의 세계관을 추구하느냐? 순수시를 추구했거든요. 그래서 시 자체를 그 아름다움에만 주목하자. 그 외적인 어떤 반영론적인 해석은 시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하기에는 어느 정도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 안에 최대한 그 내적인 미를 추구했던 작가군들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이 영랑이라는 이름대로 이 이름에도 지금 자음들이요, 친구들. 그 비음, 유음이 많지 않나요? 이응, 이응, 리을. 그래서 이 시인은 본인의 다른 시들에도 이런 비음과 유음을 활용한 나름의 그 음악적 요소들 굉장히 시 안에서 잘 발현시켰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는 시를 그 시문학파 순수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도 여러분들이 시 자체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시는 모란이라고 하면 어떤 꽃이겠죠, 꽃. 여러분들 이 꽃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 어머, 고란이네. 모란 한번 봐볼까?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예쁘지 않니? 모란. 이게 아마 봄에 피는 씨일 거예요. 꽃일 거예요. 그래서 봄에 꽃들은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이렇게 잠깐 피고 금방 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봄의 특성의 이미지, 그 봄에 피는 꽃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면서 피기까지는, 그러니까 모란이 피기 전까지는, 혹은 모란이 피기 전까지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한번 바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봐볼게요. 일단 시 전체를 눈으로 훑었더니 어떤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는, 그러니까 수미상관부터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세요. 보면 지금 이렇게 두 행이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 이런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수미상관의 기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수미상관의 효과가 뭐라고 했어? 맞아요. 형태적 안정성. 또 강조의 의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읽어볼게요. 그리고 보면은 태요 우엄내다와 같이 종결 어미들이 이제 좀 반복되고 있다 정도가 눈에 보이네요. 그 밖에는 이제 딱 형태적으로 보이는 운율감들은 딱히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운율감 먼저 체크했고, 그 다음에 시척화자를 체크해야 되는데, 시척화자 보이니? 어딨어? 맞아요. 사행에 보이죠? 나는 시적화자가 표면에 등장하고 있다. 이 정도 체크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적화자가 표면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 시적 화자의 정서적 태도가 아마 시적 대상은 모란이겠죠? 어떤지도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인 가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여기 또 나도 나오네. 미안. 여기도 체크해놓으면 좋겠죠? 나 여기도 나오고.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해요. 시적 화자 내가 모란이 피기까지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거래요. 그러면 아직 지금 뭐 나의 봄, 그러니까 봄이라는 시기가 오진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딱 알 수 있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뭐다? 기다림 같죠. 시적 화자는 기다릴 거래요. 앞으로 올 모란이 필 그날을. 그러니까 화자는 되게 강조하면서 난 아직 기다릴 거야. 모란이 피는 이 봄을 말이에요. 그래서 화자의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아주 키워드가 등장해요. 기다림. 그리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뚝뚝 이런 어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서 시적 감수성을 이제 좀 높이고 있죠. 자, 뚝뚝 떨어져 버린 날. 그럼 지금 모란이 뭐 했다는 거야? 져버린 거지. 피었다가 진 거야. 우린 지금 몰라.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때요. 그냥 기다림만 막연하게 얘기하다가 핀 줄도 몰랐는데 벌써 보니까 뭐야?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렸어. 하강적 이미지 있죠. 자, 그때 화자가 뭐라고 하냐? 나는 비로소 뭐 이런 부서들.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요. 또 지금 자신의 태도를 대놓고 얘기하네요. 벌써 서러워요. 왜? 아까 그 봄이 뭐 했기 때문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봄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러움의 근원은 뭐다? 모란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란이 벌써 져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어떤 상실감이다. 뭐 상실 이런 태도 보이죠? 자, 이어서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 그 5월의 어느 날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 밑에 써있죠? 봄의 막바지. 이제 봄이 끝나가는 그 어느 날. 자,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자, 아까 뭐 한 거야? 떨어져 버린 그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그 떨어져 버린 날. 그 하강적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떨어져, 눈, 꽃잎마저 심지어 시들어버리고는. 그래서 지금 이 모란이 짐으로 인해서 얻어낸 그 상실감, 뭐 그런 뭐 서운함 이런 것들이 뭐 되고 있다. 하강적 이미지가 중첩될수록 화자의 정서는 뭐 하고 있다? 상실감은 뭐 좌절감이라고 해볼까요? 좌절감은 지금 계속 고조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자, 지금 천지의 모란이, 온 세상의 모란이 이제 자취도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모란이 다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절망감이 고조되고 있는 거죠. 이제 모란은 존재하지도 않은데요. 자취도 없어졌대. 자, 뻗쳐오르던 내 보람. 그 내 보람은 이제 뭘 말하겠어요? 그렇지. 내가 그만큼 기다렸던,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렸던 내 보람들이겠죠. 기다림으로 인한 보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엄마가 나 뭐 반에서 1등하면 핸드폰 사준대. 그러면 내가 1등하기까지 노력했고 기다렸고 수많은 시간들을 버텼고 드디어 1등을 핸드폰을 나한테 내가 얻었다? 그랬을 때 내가 보람차잖아요. 아마도 화자는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렸던 나의 수고스러움과 인내, 그런 것에 대한 보람을 얘기한 걸 거예요. 그런데 이 보람은 뭐 했어요? 결국 모란이 시들므로 인해, 즉 없어짐으로 인해 서운해져 버렸죠. 그래서 이 서운함의 이유는 뭐야? 모란이 이제 더 이상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어 가볼게요.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 라고 해요. 그 모란은 근데 그냥 지고 말면 끝인데 그냥 어떤 자연의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뿐일 텐데 모란은 그냥 지고 나면 그뿐일 텐데
화자의 한 해래요, 한 해. 이 화자의 한 해가 다 가고도 말았대. 자, 그만큼 한 해라는 것은 이제 모란이 그냥 져버리는 것이 단순한 그 짧은 찰나가 일 수 있지만 화자 입장에서는 한 해나 되는 굉장히 그런 어떤 긴 시절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전부일 수도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는 이 모란이 피는 것이 자기 인생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절실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60날 한양 섭섭해옵니다. 360날이라는 것은 정말 360, 360일, 그러니까 1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360일을 늘, 한양 밑에 나오죠, 늘. 섭섭해, 또 화자의 태도 나와요. 섭섭해, 심지어 뭐해? 울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얘들아. 모란이 지고 마는 것은, 그러니까 모란이 피었다 지는 것은 어떤 순간이라는 거죠. 그만큼 그 모란이 피고 지는 것은 내 1년이 가는 것처럼 너무 순식간이고 너무 덧없어. 혹은 한순간에 꽃이 지고 마는 어떤 그 순간의 덧없음을 내포한 어떤 1년이라는 어떤 표현이라면, 근데 360날은 내가 매일 섭섭해서 운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건 또 뭐야? 360일. 그러니까 1년을 360일에 우리가 동일하게 보지만 그만큼 내가 섭섭한 시간들은 뭐다? 360이나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 자체, 이 기다렸던 시간 자체가 나에게 너무 지리하고 긴 시간이었다. 섭섭한 시간. 그래서 기다림에 길고 지리한 시간을 저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차이를 여러분들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마지막.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기다린대요. 뭐를?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일반적인 통사구조 아니죠. 네, 도치되고 있어요. 문장의 통사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보통은 이제 목적어를 앞에 배치를 하죠. 우리 문장은. 이 도치의 이유는 뭐예요? 맞아요. 강조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구간이 이제 여긴 거야.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래서 여전히 화자는 기다리고 있을 거래요. 뭘 기다리겠어요? 그렇지. 모란이 피는 것을. 기다리겠죠. 화자에게는 마치 내 인생의 전부와 같은 시간이니까. 근데 그 봄을 기다릴 건데 이 봄은 언제야? 여전히 모란이 피는 봄일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무슨 봄이라고 하냐? 찬란한데 슬픈 봄이래요. 아니, 찬란하다 긍정의 시어고 슬프다 부정의 시어죠. 그러니까 봄이라는 피수식어 안에 찬란하고 슬픔이 다 병치되어 있는 거야. 이게 찬란한데 슬플 수 있나요? 좀 어렵죠? 우리가 이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하는 이미지를 모순형용, 즉 역설이다 라고 하거든요. 써놔보세요. 저번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진리와는 좀 어긋나는 표현. 그런데 그 안에 주제가 내포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자는 이 모란이 피는 이 기쁜 계절은 너무 찬란한 거야, 봄이라는. 그런데 동시에 어때? 이 모란이 너무 찰나에 피고 지기 때문에 역시 그 지리한 360날을 기다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슬픈 거죠. 그래서 이 모란을 보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모순형용의 표현이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간들이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를 채워보면 이 시는 자유시 서정시고요. 주제는 모란, 즉 화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아름다움 그리고 소망을 뜻합니다. 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징은 주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구조냐? 앞뒤가 반복되고 있는 수미상관의 구조. 그리고 아까 말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역설, 그러니까 패러독스라고 하죠. 모순형용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순환 구조에 의한 시상전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 2행을 기다림이다 라는 화자의 태도. 그 다음에 3행부터 10행은 쭉 서러운 거예요. 서러움과 어떤 모란이 져버렸기 때문에 고조되는 화자의 어떤 절망감이 주로 태도로 드러나고, 마지막은 또 뭐하고 있다? 다시 기다리죠. 그래서 이 시는 기다리고 상실이고 기다리고 라는 어떤 구조가 순환되고 있다. 그 기다림의 순환 구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역설은 얘기했으니까 한번 넣으며 보시고요. 그래서 이 시는 상당히 자주 인용되는 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한 번쯤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시였어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시는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 1이에요. 이 시도 뭐 나름 현대시로서 좀 수능에서도 박남수라는 시는 여러 번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봐놓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시는 전체적으로 뭐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거나 뭐 수미상관 같은 구조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뭐 아침이면과 같은 어떤 구조, 동일 구조들이 반복되고 있는 정도로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침과 관련된 어떤 시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자, 지금 어둠이 먼저 나왔어요. 아침 이미지인데 왜 갑자기 어둠이 나왔을까? 자, 일단 어둠이 뭔가를 낳는데 뭔가를 탄생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수사적 이미지를 부여한다면 조금 어둠이라는 보이지 않는 관념이 뭔가를 낳는다라는 구체화, 보이지 않는 관념이 뭔가를 낳고 있어 라는 구체화된 표현으로 시적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리고 지금 돌을 쉬고 낳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의도적으로 시행을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이런 걸 뭐라 그래? 행간 걸침이라고 하죠. 자, 이럴 때 의도적으로 호흡을 한번 끊어감으로써 강조의 의도도 있고요. 나름 이제 긴장감을 이제 조성할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시적 효과를 낳는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근데 어둠이 나온 것들이 지금 세 가지야. 봤더니 새를 하나 낳았고요. 돌도 나왔고요. 꽃을 낳았어요. 지금 이 새들 세 개는 다 뭐냐? 자연물이죠.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 너무나 익숙하게 보이는 그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3행에 가보면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주지만, 지금 보세요. 어둠이 낳은 새 돌꽃이 아침이 도래했을 때는 비로소 뭐한다? 돌려준다. 그러니까 아침이면 이제 뭐야?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거지. 어둠이 끝나고 빛으로 인해 온갖 사물들이 다시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상은 지금 요 앞에 새 시어들을 다 지금 응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온갖 물상들, 뭐 밑에 나와요. 자연계의 사물과 그 변화의 현상들,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표현하는 그런 응축된 단어입니다. 시어. 자,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대요. 자, 지금 어둠이 자꾸 뭐 한다 하면서 이 어둠이란 대상을 지금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굉장히 묘사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의인적인 수사들이 들어가 있죠. 다시 보면 땅 위에 굴복한다. 아침이면 이 어둠은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둠은 뭔가가 드러나기 위해서 물상을 돌려준다라는 것은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잖아요. 사물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땅에 굴복한다라는 것은 그 생성들을 위한 누군가는 반드시 소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성을 위한 소멸의 단계. 생성을 위한
소멸. 자, 그래서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지금 이제 아침 이미지가 생성됐기 때문에 비로소 어둠이 걷혔기 때문에 무거운 어깨를 털어놓고 몸을 움직여서 노동의 시간을 즐긴다. 그래서 지금 이 물상들이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노동도 하고 무거운 어깨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대놓고 의인적인 수사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사람인 것 양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노동의 시간이라는 건 어둠이 거쳐서 아침이 오기까지의 그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아침이라는 이미지가 건강하고 어둠이 끝난 어떤 생명의 시간. 그래서 굉장히 아침 이미지가 긍정적인 시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즐거운 지상잔치라는 것은 뭐냐? 드디어 이제 아침이 왔기 때문에 온갖 물상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활기차고 밝은 아침 이미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라고 해서 이 아침의 활기찬 이미지를 지금 굉장히 금빛처럼 지금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 했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침의 이미지를 즐거운 울림이라는 청각적 이미지로 함께 전이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공감각이라고 한댔죠. 감각이 전이되는 거. 심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한 거예요? 시각을 뭐 한 거다? 그쵸. 청각화한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면 얘들아, 이 시각의 청각화, 뭐 청각의 시각 이런 게 헷갈리면 서술어화 된 것들이 뭐뭐화 된 거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또 본다면 조금 더 공감각을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아침이면 이제 우리가 이 아침이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냐? 이 아침은 이제 비로소 뭐한 아침이었어요? 즐겁고. 이게 뭔가 아까 즐거운 지상의 잔치라고 했으니까 활기차고 또 생명이 이제 생성되는 그런 물상들이 즐거운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다 여기 집약적이죠. 그래서 이때 세상은 개벽을 한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세상을 개벽한다라는 건 이제 아침의 이미지가 열리는 것처럼 세상이 처음 열린다라고 이미지화한 것처럼 이제 시작된다. 시작의 이미지까지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상이 어둠에 갇혀 비로소 사라져 있던 것들이 어둠이 소멸됨으로써 물상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그 아침을 오롯이 즐기는 물상들의 활기참이 이어지고 또 마지막 다시 개벽하는 것처럼 세상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아침은 그러한 시간들이다 라는 식으로 시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작품의 특징 들어가서 보시면 생동감 넘치는 아침 이미지에 대한 어떤 경외감, 그러니까 아침을 예찬하고 있는 거죠. 특징, 뭐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나요? 너무 단순하죠. 시간이 그냥 흐름에 따라 어둠이었다가 밤이었다가 아침 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인화를 통해 아까 나왔어요. 물상들이 무거운 어깨를 턴다, 즐기고 있다,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의인화된 수사법을 통해 대상에 능동적 이미지를 부여한다.
19의 의미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둠의 이미지는 여기서 중요한데 어둠은 밤의 시간 동안 만물의 생명을 잉태하여 아침이 되면 그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둠도 이 생성을 위한 굉장히 필수적이고 당연한 그런 당위적인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긍정적인 생명의 모태의 이미지로 표현했다. 그래서 단순히 어둠을 부정적인 시어로 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시는 그런 식으로 뭔가 양면적으로 나눈 시가 아니었다. 아침, 그러니까 즉 생성, 물상들이 아침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둠도 반드시 잉태해야 하는 잉태해야 하는 뭔가를 잉태해야 하는 필수적인 시간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 어둠을 또 누군가는 뭔가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뭐 모태 이미지, 어머니의 태라고 하는 그 모태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두 작품을 한번 봤었고요.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문제 풀었죠? 자, 1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1번입니다. 두 시의 공통점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두 시 모두 어때요? 모란이 피고 지고 어둠이 있고 아침이 있는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가 가장 적절하죠. 2번은 도치의 방식을 활용한다. 이건 뭐만 들어가 있어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거기에만 있잖아. 마지막 행에 난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거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의인법이 들어간 부분은 맞아요. 나의 아까 뭐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의인화되고 있다라는 거고.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도 1번, 가와 모란이 피기까지는 관련되어 있는 거죠. 수미상관. 그 다음에 마지막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여기서도 바로 우리는 제낄 수 있죠. 역설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 찬란한 슬픔의 봄. 모란이 피기까지는 밖에 없었다. 1번이었고요. 2번은 답이 3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다에서는 의문형 진수를 활용하여 지금 가의 11, 12행은 얘들아 의문형 진수 자체가 없지. 나는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는 단정적인 어조의 그런 그냥 평서문이잖아요. 의문문의 진술로 보이는 표지들은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삭제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옳은 진술인데 특히 얘들아 수량화된 표현 여기 어디 확인할 수 있어? 아까 얘기했었어요.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00의 순날 한양 섭섭해 우음내다. 여기 보시면 모란이 피는 거는 1년이라는 말처럼 그냥 순식간인 것 같은데 내가 섭섭하고 우는 시간들은 300의 순날이야. 라고 단순한 1년이란 시간을 이렇게 정량적으로 달리 표현해서 화자의 그 실망의 깊이감, 아쉬움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컫는 표현이다라는 거.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은 답이 적절하지 않은 것 3번이었어요. 지금 보면 보기의 내용은 모란이 피면 기뻐하고 모란이 지면 절망에 빠지면서도 또다시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특히 부사어를 통해 이런 화자의 심정이 강조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부사어를 한번 잘 봐보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번 구행에 지금 다는 모란이 피지 못할 것이라는 화자의 불안감을 강조하고 있다? 아니죠.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그냥 내 한 해가 간 것이 그냥 아쉽다라는 뜻에서의 다인 거지 불안함을 유발하는 거라고까지는 보기가 힘들죠. 그렇다라는 거. 나머지는 아마 잘 푸셨을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시면 뭐 그래도 이해 안 가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19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보세요 라는 문제였고요. 답은 뭐예요? 답은 4번입니다.
우선 1번부터 보시면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이지만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들은 아니죠. 이 온전히 이제 지상을 즐기고 싶어서 이 어둠이 걷히는 모습이 이제 형상화된 것일 뿐 지상을 벗어난다라고는 볼 수 없죠. 2번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노동이 고단하다? 라고 볼 수 없어요.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것이 주요 시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에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자, 이것도 어때요? 뭐 기존 사물과 새로운 사물의 어떤 그 구분이 있었나요? 그런 것들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세상은 개벽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역시 이것도 어때요? 혼란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제 세상이 시작된 개벽이란 이미지는 아침의 이미지와 연상되는 그런 이미지다라고 보여야지 변화를 했기 때문에 뭔가 혼란이고 뭐 절대 아니죠. 그래서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4번에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자, 이건 적절하죠. 이제 그만큼 아까 이제 공감각적 시상으로서 형상화된 그 구간인데 아침이 옴으로써 이제 생성된 그 물상들이 이제 오롯이 그 아침에 그 시간들을 즐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울려서 그 물상들이 생기를 띠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필수작품 7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작품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 고생하셨어요. 한 번 더 복습 꼭 해보시고요. 안녕.